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이 뭔지 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태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태양은 우주 기준으로 그냥 평범한 별이에요. 심지어 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진짜예요.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태양이 엄청나게 크고 뜨겁고 압도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주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태양은 그냥 동네 조그만 불꽃 하나 수준이에요. 그럼 진짜 큰 별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그 답을 직접 풀어가 봅니다. 자, 먼저 숫자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현재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별 후보 중 하나인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이 있어요.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약 2150배예요. 숫자만 들으면 잘 안 와닿죠? 쉽게 말하면요. 태양 자리에 이 별을 가져다 놓으면 그 별의 표면이 토성 궤도까지 뻗어나가요. 토성이요. 태양에서 1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토성이요. 지구는 그냥 별 내부에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큰 게 아니라 상상 자체를 거부하는 크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엄청난 크기가 사실 아직도 정확하게 측정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가장 크다고 하는 별들이 진짜로 그 크기인지 아니면 관측 오류인지를 놓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 나열이 아니라 인류가 얼마나 먼 곳을 보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별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별의 크기를 이야기하려면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커지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초부터 같이 짚고 가요. 별은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수소가스가 중력에 의해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부에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발생해요. 그 압력과 온도가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핵융합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수소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는 거예요. 우리 태양도 지금 이 순간도 초당 약 6억 톤의 수소를 태우고 있어요. 6억 톤이요. 1년에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석유량이 대략 1억 톤이 좀 넘는 수준이에요. 태양은 그걸 1초에 6배씩 태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별의 크기는 이 핵융합 에너지와 중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결정돼요. 핵융합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별이 팽창하려 하고 중력은 그걸 안으로 잡아당기려 하거든요.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에서 별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별이 클수록 핵융합도 더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더 밝게 빛나요. 근데 동시에 더 빨리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은 훨씬 짧아져요. 이게 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예요. 크면 클수록 더 화려하지만 더 빨리 죽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별의 크기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별은 크기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작은 건 적색외성이에요. 태양보다 훨씬 작고 빛도 약하고 온도도 낮아요. 근데 수명은 수천억 년에서 수조 년까지 되거든요. 우주 나이가 약 138억 년인데 적색외성은 아직 단 한 개도 수명을 다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태양 같은 황색외성이에요. 우리 태양이 여기 속해요. 그리고 태양보다 좀 더 큰 청색거성, 그보다 더 큰 초거성,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극초거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별의 크기 분류에서 우리 태양은 사실 중간 정도도 아니에요. 우주 전체 별의 개수로 보면 태양보다 작은 적색외성이 전체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은 오히려 큰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극초거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우주의 스케일이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큰 별들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가장 유명한 큰 별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베텔게우스예요. 아마 이름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오리온 자리에서 붉게 빛나는 별이거든요. 맨눈으로도 보이는 별 중에서 꽤 밝은 편에 속해요. 이 베텔게우스의 반지름은 태양의 약 700배예요. 700배,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요. 태양 자리에 베텔게우스를 갖다 놓으면 그 표면이 화성 궤도 근처까지 닿아요. 화성이요. 우리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평균 2억 킬로미터가 넘거든요. 그 거리까지 별이 꽉 차는 거예요. 지구는 당연히 별 속에 들어가 버리고요. 쉽게 말하면요. 지구 100만 개를 태양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태양 100만 개를 베텔게우스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텔게우스 하나 안에 지구 1조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조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00조 원쯤 되는데 그 예산에서 원 하나하나가 지구라면 베텔게우스는 그 예산의 약 7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는 크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베텔게우스는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별이 머지않아 폭발할 것 같거든요. 천문학적 시간으로 말하면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베텔게우스가 갑자기 눈에 띄게 어두워진 적이 있어요. 평소보다 밝기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혹시 지금 폭발 직전 아니냐고요? 결과적으로는 별 표면에서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방출되면서 먼지가 생겨 빛이 가려진 거였는데 이 사건이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에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거예요.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게 빛날 거예요. 보름달만큼 밝다고 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몇 달 동안 지속될 거예요. 다만 베텔게우스까지 거리가 약 700광년이라서 우리 지구에는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고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지금 당장 폭발할 수도 있고 10만 년 후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우주 시간 기준으로는 둘 다 곧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베텔게우스가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태양의 700배라고요. 근데 사실 베텔게우스는 우주 최대 별 순위에서 꽤 아래쪽에 있어요. 진짜 큰 별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작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럼 진짜 큰 건 얼마나 클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스케일이 달라져요. 현재 알려진 가장 큰 별 후보들 중 하나가 바로 방패자리 UI예요. 이 별은 한때 우주 최대 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반지름이 태양의 약 1700배예요. 1700배요. 아까 베텔게우스가 700배라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거잖아요. 이걸 비유로 바꾸면요. 이 별을 태양 위치에 놓으면 그 표면이 목성 궤도를 훌쩍 넘어버려요. 목성까지 거리가 태양에서 평균 7억 8천만 킬로미터예요. 그 거리도 이미 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속 900km로 계속 날아가면 태양까지 약 19년이 걸려요. 근데 방패자리 UI 별의 표면까지 같은 방법으로 날아가려면 약 32,000년이 걸려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게 약 580년 전이에요. 그 시간의 50배가 넘는 시간을 비행기로 날아가도 겨우 별 표면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태양 반지름이 약 70만 킬로미터예요. 베텔게우스는 700배니까 약 5억 킬로미터예요. 방패자리 UI는 1700배니까 약 12억 킬로미터예요. 숫자가 너무 크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태양이 농구공이라면 방패자리 UI는 높이 200m짜리 63빌딩 2동을 쌓아놓은 크기예요. 같은 공간에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방패자리 UI도 사실 논쟁이 있어요. 측정 방법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별의 크기를 직접 자로 잴 수가 없잖아요. 빛을 분석해서 크기를 추정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꽤 크게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방패자리 UI의 반지름 불확실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92배나 돼요. 태양 192개 크기만큼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차예요. 이 정도 오차면 베텔게우스가 실제로 더 클 수도 있어요. 우주 최대 별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아까 훅에서 말씀드렸던 스티븐슨 2-18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별은 202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별이에요. 별자리 이름도 없고 공식 명칭도 그냥 발견자 이름을 딴 번호 책이에요. 근데 이 별의 추정 반지름이 태양의 약 2150배예요. 2150배요. 방패자리 UI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게 맞다면 현재 인류가 발견한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에요. 이걸 비유로 한번 가볼게요.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약 130만 배예요. 스티븐슨 2-18은 태양의 2150배 크기니까 부피로 환산하면 태양의 약 100억 배가 넘어요. 100억 배요. 그리고 지구랑 비교하면요. 지구가 약 1조 2천경계 들어가요. 1조 2천경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 인구 한 명 한 명이 각각 지구 하나씩을 가져도 스티븐슨 2-18의 24억 배를 채우지 못해요. 이 정도면 숫자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죠. 그게 맞아요. 인간의 직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스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스티븐슨 2-18을 태양 자리에 놓으면 그 표면은 토성과 천왕성 사이 어딘가까지 뻗어나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것들이 전부 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왕성 근처에 가서야 겨우 별의 표면에 닿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떤 별 내부의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별이 이렇게 큰 건 나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스티븐슨 2-18은 아마도 엄청나게 질량이 큰 별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적색 초거성 단계로 진화하면서 외곽의 가스층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별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커지는 거거든요. 태양도 약 50억 년 후에는 지금보다 수백 배 커지면서 지구를 집어삼킬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별이 늙으면 팽창하는 거예요. 스티븐슨 2-18은 그 팽창이 극단적으로 진행된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크기는 가장 큰데 질량은 가장 무거운 별이 아니에요.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밀도는 엄청나게 낮아요. 스티븐슨 2-18의 평균 밀도는 지구 대기보다도 훨씬 낮아요. 실제로 이런 별들의 바깥층 밀도는 지구 기준으로 거의 진공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요, 이 거대한 별의 바깥 부분은 그냥 아주 희박한 가스 구름에 가깝다는 거예요. 크기는 엄청난데 손으로 휘젓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물론 가운데 중심부는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도 높지만요. 자, 그럼 질량이 가장 무거운 별 이야기도 해야겠죠. 크기와 질량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현재 알려진 가장 무거운 별은 R136A1이에요. 이 별은 대마젤란성운이라는 곳에 있는데 질량이 태양의 약 200배 이상이에요. 어떤 연구에서는 260배에서 300배까지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별의 질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무거우면 핵융합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서 별이 스스로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질량이 태양의 약 150배 정도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요. 근데 R136A1은 그걸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어른이 들 수 있는 한계 무게가 있다고 해봐요. 그 한계를 2배나 넘는 무게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 별이 합쳐져서 이렇게 거대해진 게 아닐까 하는 가설도 있어요. 별들이 충돌해서 합체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아주 빽빽한 성단에서는 별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충돌과 합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별의 세계에는 크기 챔피언과 무게 챔피언이 따로 있어요. 크기로는 스티븐슨 2대18 같은 적색 초거성이 압도적이에요. 질량으로는 R136A1 같은 청색 초거성이 엄청나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별이에요. 적색 초거성은 늙고 팽창한 별이고 청색 초거성은 젊고 뜨겁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별이에요. 같은 우주 안에 이렇게 성질이 다른 극단의 별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별을 볼 때 그냥 빛의 점으로 보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써도 가까운 몇몇 별을 제외하면 별의 실제 모양을 직접 찍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별의 크기를 재는 데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별의 밝기와 온도를 측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별의 밝기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적에도 비례해요. 그러니까 밝기와 온도를 알면 크기를 역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별까지의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밝기 계산 자체가 틀려버려요. 그리고 별이 먼지나 가스에 둘러싸여 있으면 빛이 흡수되거나 산란돼서 실제보다 어둡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큰 별일수록 크기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져요. 실제로 스티븐슨 2대18도 측정 방법에 따라 태양의 1800배라는 결과도 있고 2150배라는 결과도 있어요. 35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양 350개 크기만큼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최대 별 순위가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연구가 발표될 때마다 순위가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큰 별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알면 더 흥미로워요. 태양 같은 별은 수명이 다하면 바깥층을 서서히 날려보내고 남은 핵이 식어서 백색외성이 돼요. 조용한 최후예요. 근데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달라요. 이 별들은 핵에서 수소를 다 쓰면 헬륨을 태우고 헬륨을 다 쓰면 탄소를 태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연료로 쓰다가 결국 철을 만들어내요. 철은 핵융합을 해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 순간 별의 핵이 지탱을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요, 별이 수억 년에서 수천만 년에 걸쳐 핵융합으로 살다가 마지막 핵붕괴는 단 1초도 안 걸려요. 1초 안에 별의 핵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이 순간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냐면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몇 초 안에 방출해요. 이게 초신성이에요. 그리고 이 폭발 이후에 남는 게 중성자별이거나 블랙홀이에요. 별의 질량이 충분히 크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속에 바로 이 초신성 폭발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철, 칼슘, 산소, 이런 원소들이 별 내부의 핵융합과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몸속의 철분은 까마득한 옛날 어딘가에서 폭발한 별이 만들어낸 거예요.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큰 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의 기원을 추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과학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도 해볼게요. 솔직하게요. 첫 번째 논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크기 측정의 불확실성이에요. 현재 기술로는 가장 가까운 몇몇 별을 제외하면 별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별 중 하나인 베텔게우스조차도 지름 측정값이 논문마다 달라요. 어떤 논문은 태양의 700배, 어떤 논문은 1000배 넘는다고 해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은 별의 질량 한계예요. 이론적으로 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질량, 에딩턴 한계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너무 무거우면 별이 스스로의 빛의 압력 때문에 바깥층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일정 질량 이상의 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봐왔는데 실제 관측에서 그 한계를 넘는 별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아직 과학계에서 합의가 안 됐어요. 세 번째 논쟁은 극초거성의 안정성이에요. 스티븐슨 2대18 같은 거대 별들이 얼마나 오래 이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로 표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논쟁이에요. 이런 별들은 바깥층의 가스가 끊임없이 방출되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계속 변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별들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우주에서 가장 큰 별들이에요. 베텔게우스, 방패자리 UI, 스티븐슨 2대18. 이 별들의 크기는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해요. 지구가 별 안의 점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 태양계 행성들 대부분이 별 내부에 들어가 버리는 세계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도 더 큰 별을 찾고 있고 기존 별들의 크기도 다시 측정하고 있어요. 우주 최대 별의 타이틀은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더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게 탐구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인류가 천문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몇백 년도 안 됐어요. 우리는 이제 막 우주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를 알아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앞으로 알아낼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도 설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셨어요? 지구가 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게 더 충격적이었나요? 아니면 과학자들도 별의 크기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